윤석열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윤석열을 특징 짓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그는 사과를 죽어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와 사람입니다. 윤석열의 심리분석 시리즈 5번째, 죽어도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아마도 그가 스승으로 모시는 천공이 아마 유튜브에서 사과 안 하면 너 뒤진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는 한 절대 사과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임기 5년 내에 윤이 사과하는 경우가 나온다면 그건 천공이 지시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안 하는 심리는 과연 뭘까요? 누가 봐도 사과를 해야 될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도대체 왜 사과를 그렇게도 안 하는 걸까요? 전에 개사과를 한번 한 일이 있었죠. 그걸 사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혹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검사를 하고 검찰총장을 거친 대통령입니다. 검찰은 주로 남의 잘못을 들추고 따지고 판단을 하죠. 남에 대한 지적이 본인의 직업입니다. 남을 자신의 잣대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과 들보만 발견하는 몸에 밴 습관이 있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거나 성찰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할 일이 거의 전무한 직업생활을 수십 년간 해온 사람이죠. 일단 검사 무호주의가 있어서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아주 많은 검사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들은 기소당하지 않습니다. 검사들의 죄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한동훈도 그렇죠. 늘 그는 상대방에게 왜 사과를 안 하냐고 하면서 늘 입에 개거품을 물던데, 근데 요번에 그 TV조선 전에 그 기자 관련 일로 인해 가지고 독직 폭행 건으로 정진웅 검사와의 대법원 판결이 한동수 검사의 무죄로 확정 판결이 났었죠. 과거에 왜 정진웅 검사가 한동훈의 휴대폰을 빼앗으려다가 폭행을 가했다고 고소왕 한동훈이 이 정진웅 검사를 고소했었던 사건이 있었죠. 한동훈은 닥치는 대로 고소 남발을 하고 상대에게 무조건 사과하라고 늘 노래를 부르는 인간인데, 이번에 상대방에 대해서 무죄가 났는데 자기가 고소한 건에 대해서 무죄가 나지 않습니까? 그는 사과는커녕 다른 헛소리를 해야 됩니다. 뭐 오히려 성찰을 하래나 보래나. 이게 대부분 검사들의 실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정계에 나서고 뭐 표면적으로는 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뭔가 출세하는 인간들이 꽤나 많이 있죠. 윤석열은 그런 오랜 동안의 몸에 밴 거만스럽고 심판자의 역할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역으로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남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본인이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이상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남의 잘못을 늘 지적해왔던 사람이 자신도 잘못이 있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특별히 더한 고집과 불통이 아주 심하게 있죠. 그를 이루고 있는 사고방식과 생활 패턴 모든 것이 매우 폐쇄적이고 자신만 옳다는 스스로의 편견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잘못은 늘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남의 잘못은 자기 자신이 다 꿰뚫어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스스로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저렇게 거만을 떠는 이면에는 스스로 아마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늘 불안한 심리일 것입니다. 나라를 말아먹은 문재인 대신에 자기 자신이 등장해서 대통령이 되면 저절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성공한 대통령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자기가 몇 개월 해보니 실제로는 그 반대로 가고 있죠. 이 상황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대신에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국민과 언론을 탓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다 이유가 있고 그런 것 정도는 눈 감고 넘어가줘야 되는 것인데 사사건건 태클을 건다는 생각에 오히려 타인에 대한 적개심만 생기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법이죠. 하지만 그의 이런 심리는 멈출 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그가 대통령이라고 한들 그는 일종의 열등감과 자격지심, 이거는 어쩌지를 못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초조함과 불안감을 만들어내겠죠. 뭔가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여서 환호받고 싶은데 그런 진정성이 없는 사람에게 이게 전부 국민들에게 눈치가 채이고 뻔한 술수라고 국민들이 다 알아차려 버립니다. 모든 사건에서 그런 면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그는 마음의 내부에는 철벽을 세웁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오히려 절대로 사과할 수 없다는 심리 쪽으로 굳어지는 것이죠.
사과를 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건 거의 자살 행위와도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들 같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사과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만회를 하기 위해서 한편 노력하기도 하죠. 나름 계획도 세우고 실행도 합니다. 물론 실패하기도 하지만요. 윤석열은 그냥 자기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 자체가 싫고 인정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지적에 대해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없어서이죠. 그러니 자유함 또한 없습니다. 현상을 받아들이고 물 흐르듯이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것이 그에게는 일절에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에서 잘못이 발각되면 일단 그는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했지만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기고 사기치는 것이 다이죠. 요 몇 개월 동안 그가 보여준 것은 그게 다입니다. 이런 심리를 가진 윤석열이 사과를 한다는 것은 아마 스스로 죽기보다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같은 커다란 사건에서도 그는 사과를 안 하고 있죠.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고 무지막지한 일입니다. 유가족이 울고불고 해도 그는 사과 한마디 안 하는 것이 무슨 엄청나게 큰 역사의 오점을 남기는 것으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사과해라 라는 천공의 지시만 기다려질 뿐입니다. 정치와 사람이었습니다.